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이미지입니다. 여기저기 털이 쓰잘데없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 한번 눌러 놓으시면 다음 강의를 쉽게 접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61번째 이야기는 털과 건강, 인체의 털을 다스리는 방법과 건강지수에 대해서 살펴보고 치료하는 법까지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제 책 하권 467쪽에서 470쪽까지 펼쳐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털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갓난 아기는 털이라곤 머리털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이 부드럽고 간단한 태아의 솜털은 태아기부터 3, 4개월부터 자라기 시작하여 태어나기 전이나 태어난 직후에 사라지게 됩니다. 그 다음 첫 번째 나오는 털이 바로 베네털이죠. 두 번째, 최초로 자라는 털은 유아기 때 처음 몇 개월 동안 자라는 초기 털을 보통 베네털 혹은 솜털이라고 합니다. 끝이 짧고 뾰족하기 때문에 쓸모가 많이 있습니다. 이 섬세한 무색 털이 점점 자라서 짙어지겠죠. 이러한 솜털은 손바닥, 발바닥, 발가락 사이 안쪽 표면을 제외하고는 몸 전체에 고루 덮으면서 솜털이 자라게 됩니다. 그런데 서서히 이제 사춘기 이후가 되면 여기저기 혈류 장애가 생기면 점점 털이 진하게 거칠게 변하죠. 그래서 체중되는 털이 되는데 이때 호르몬의 변화와 혈류가 느린 겨드랑이, 생식기 부근, 얼굴, 가슴, 몸통, 턱, 팔다리까지 털이 나기도 합니다. 이 털만 보면 그 청소년의 질병 지수를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머리털, 눈썹, 속눈썹, 콧털, 깃털은 일반 털과 구별되는 형태들이죠. 이것은 반드시 있어야 될 털입니다. 즉 보온을 위하거나 머리에 열을 방열시키거나 콧구멍에 여과를 하거나 벌레가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거나 파편 혹은 미세먼지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꼭 필요한 털로 이것은 일찍부터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중 사람의 머리털은 가장 밀집되게 길게 자라며 평균 머리카락의 수는 한 10만에서 10만 5천 개, 15만 개 정도 되는데 인간의 머리털은 한 1개월에 약 한 13mm 정도 자라게 됩니다. 다섯 번째, 건강한 아기들은 머리털 외에는 털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털이 있는 부위는 혈액순환이 되지 않아서 세포가 제 기능을 상실했을 때 털이 나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무심히 넘겨보지 말아야 할 우리 몸의 털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개를 안고 있는 이 어린이 한번 보세요. 머리, 코, 주위의 모든 팔까지 전부 온통 몸의 털입니다. 사람의 털은 원숭이와 다르죠. 온몸에 털이 난 모습을 상상해보면 끔찍하죠. 그런데 남성의 가슴에 털이 있으면 보통 여성들이 섹시하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질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인체의 털의 주요한 기능은 보온과 방열입니다. 추위를 막고 열이 너무 많으면
많이 나면 또 열을 발산하는 것이 털이죠. 그래서 인체의 머리털은 보온과 방열을 위해서 있고, 코털은 여과, 서균, 습기를 유지하고 해충, 벌레 침입을 막죠. 귀털은 먼지, 해충으로부터 보호를 하고, 눈썹은 물막이죠. 비가 오면 물이 1차 막아서 눈 쪽으로 흘러내리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 속눈썹은 해충, 파편이 모기가 날아오면 순간적으로 눈이 닫히게 되는 보호 기능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위 위에는 가급적이면 털이 없을수록 건강한 사람에 해당됩니다. 자, 털 아주 진하죠. 이렇게 진할수록 건강지수가 낮다고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일반적인 포유류의 털은 피부 밖으로 나와 있는 줄기가 있고, 그 다음 피부 표면 아래 모낭에 박혀 있는 뿌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뿌리에서 자라고 있는 몇 개의 모건세포를 제외하면 나머지 대부분의 털은 케라틴과 그에 따른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는 죽은 조직이 바로 이 털입니다. 죽은 조직이에요. 털을 감싸고 있는 모낭은 피하에서 털 뿌리의 기저부를 둘러싸고 있는 표피로 구성된 작은 모양의 우물주머니 모양으로 생겼죠.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피부 세포가 건강하면 털은 나지 않는다. 자, 한번 보세요. 왼쪽 그림의 손과 오른쪽 그림의 손, 완전 털손이죠. 오른쪽은. 자, 이 솜털과 경모, 굵은 털은 모낭으로 덮여 있는데 상피세포의 피부가 변성되어서 원추섬유로 바뀐 것이 털이죠. 손발톱이 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즉 혈액순환 장애나 다쳐 상처가 난 부위에는 털이 나거나 점이 생기게 되고, 그런데 혈류가 잘 통하고 몸이 건강해지면 피부가 맑아지면서 서서히 털이 사라지게 됩니다. 두 번째, 건강한 어린아이를 한번 보세요. 털이라고는 머리털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람의 털이 나야 할 부분은 머리털과 깃털, 눈썹, 속눈썹, 코털, 그리고 청소년기에는 림프절에 있는 겨드랑이, 사타구니 정도의 약간의 털이 있어야 건강합니다. 세 번째, 보통 남자들은 치아나 턱의 혈류가 늘어지면 혈류가 늘어진 턱 쪽에 수염이 나거나 혹은 수염이 나죠. 따라서 팔이나 다리에 털이 나는 것은 털이 난 조직 부위의 혈류가 매우 느리기 때문에 저체온 조직을 보온하기 위해서, 즉 핏기를 열려고 자연 치유하는 현상으로 털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몸의 작은 변화인 털은 질병의 전조 증상이 오래 누적되어 나타난 결과가 바로 이 털 나는 현상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저체온의 피부가 변성되어 털이 난다. 여기도 한번 보세요. 왼쪽 그림의 발 사진은 온통 털이죠. 발가락 끝까지 털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런 부위에 무좀이 생길 수도 있겠죠. 오른쪽 다리는 비교적 혈류가 잘 통하는 발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털은 혈액순환이 잘 안되는 부위에 안드로겐이 가다 분비되어 나타나는 일종의 질환입니다. 혈액순환 장애 부위에 안드로겐이 가다 분비되면 점점 털이 길고 두터워지고 강해집니다. 안드로겐이 가다 분비되는 이유는 혈액순환 장애로 특정 호르몬이 가다 생성되어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나 선천성 부신 과다 형성 등의 이유로 털이 점점 많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의 세포 수명은 42일 전후인데 모세혈관으로부터 정상적인 산소와 양분을 받고 세포가 썩고 난 후 노폐물을
정맥으로 원활하게 내보내는 사람은 피부의 화색이 감돌며 피부가 윤하고 모공이 작고 부드러운 피부를 갖게 됩니다. 그러나 혈액순환 장애로 산소와 양분의 공급을 제때 받지 못한 피부 조직은 혹은 염증이 생기거나 습진 혹은 붉게 상기되거나 피부가 또 검게 변하기도 하죠. 피부 조직이 이렇게 붉어지고 검어지고 차가워진 상태가 수년간 지속이 되면 털이 서서히 자라기 시작하고 마침내 나서는 안 되는 부위에 검고 굵은 털로 자라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하나 들면 교통사고가 나서 다쳤다. 그러면 그 다친 부위가 서서히 치료가 되지 않으면 서서히 피부가 좀 검어지죠. 그러다 검어진 시간이 오래 경과되면 그 부위에 뭐 점이 생기거나 털이 숭숭 나게 되고 뭐 습진도 나고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점이나 털이 난 부위를 보면 질병 징후가 보인다. 보통 청소년기에는 저초염 부위가 확장되면 혈액순환 장애로 여기저기 털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 가장 큰 호르몬이 여기저기 과잉 분비되고 많아지면서 특히 림프절이 있는 겨드랑이, 사타구니가 혈류가 막히고 이제 보온이나 냉열이 필요해서 이 부위에 털이 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가슴 부위에 털이 많이 있네요. 자, 두 번째, 그림 1의 가슴에 털이 난 사람은 폐의 혈류가 느려서 폐활량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특히 명치 가까이 여기에 털이 집중적으로 많은 사람은 심장 혈류에 이상이 있는 사람이에요. 또 이렇게 이상 있는 상태에서 치료를 하지 않으면 혈액순환 장애로 폐포, 허파의 폐포에 쌓인 노폐물이 기침을 해서 빼내면 좋은데 기침도 하지 못한 사람은 결국 복막으로 빠져서 늑막염이 되거나 혹은 폐 위쪽에 올라가면 폐 위에 구멍이 뚫리는 기흉 현상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등 쪽에 전부 털이 너무 많죠. 자, 그림 2의 등에 털이 많게 나게 되면은 소화장애와 척추, 척수의 혈류가 느린 사람으로 이런 사람은 오장육부의 신정대사가 이미 많이 생겨져 있는 상태예요. 여섯 번째, 질병 징후를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통 가장 많은 부위가 보통 다리나 털 있는데 많이 털이 나죠. 그림 3의 경우는 다리에 털이 많은 경우이죠. 즉 다리 혈류가 느린 사람이에요. 시간이 지나면서 피부가 검게 변하게 되면서 여기저기에 발가락까지 털이 나게 됩니다. 또 발이나 발가락에 털이 나는 사람은 발이 차갑고 혈액순환이 문제되는 사람이므로 거기에는 무좀도 함께 발생하기도 합니다. 피가 잘 통하면 무좀 자체가 생길 수가 없습니다. 백혈과 백성균을 다 잡아치워요. 자, 이 사람은 아랫배 지금 털이 많죠. 아랫배 털이 많습니다. 그림 4의 경우는 하복부, 특히 단전에 털이 많으며 이런 사람은 소장의 혈류가 느리고 생식기 관련의 질병이 발병하기가 쉽습니다. 네 번째, 겨드랑이나 사타구니 털은 림프구의 보온과 방열을 위하여 청소년기부터 생겨난 것이 털이죠. 여기는 혈류가 느릴수록 털이 더 억세고 많고 이런 경우에는 후일 나이가 들면 50견도 함께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많이 난 털의 문제는 털이 나 있어서 보기 흉한 게 문제가 아닙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질병의 깊이가 점점 깊어져서 돌이킬 수 없는 암이나 난치병으로 갈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일곱 번째, 건강한 털의 변화. 자, 이미 가슴의 털, 등의 털, 아랫배 털, 다리의 털,
많죠. 자, 첫 번째 뿌리털, 겨드랑이, 사타구니 털, 턱수염, 겨드랑이, 사타구니 털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털이 나 있는 것은 결국 거기에는 질병 징후가 보이는 부위입니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혈류를 돌려서 핏기를 열어줘야만 털이 서서히 부드러워지고 가늘어지고 결국은 솜털로 바뀌게 됩니다. 두 번째, 털은 피부 표면의 각질층이 변화된 것이죠. 손톱도 마찬가지고 세포가 수면 상태, 휴면 상태가 오래 지속되어서 각질화되었을 때 원추세포로 발달해서 털이 나는 것임을 명심해야 됩니다. 세 번째, 따라서 머리털, 눈썹, 속눈썹 이 세 가지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혈액순환 장애가 생길수록 더 많이 빠집니다. 즉 탈모가 된다, 눈썹이 빠진다. 그럼 이미 눈썹, 머리에 내압이 높아서 즉 혈액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빠진다는 이야기죠. 네 번째, 코털과 귀 안에 있는 털은 비강이나 청각의 혈류가 느려지게 되면 혹은 공해가 심한 곳에 생활하면 할수록 코털, 귀털은 더 잘 자라게 된다. 다섯 번째, 우리 손에 있는 손톱 역시 피부 세포가 각질층으로 변한 것이므로 손가락의 혈류가 느리거나 수정 냉증이 되면 손발톱이 기형이 되거나 무좀이 생기고 얇아져서 부서지기도 합니다. 자, 털을 없애는 방법과 건강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미 털이 나 있으면 그것을 제모한다고 테이프로 털을 뽑거나 탈모제, 제모제를 바르는 등 수다를 떠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근원적인 치유가 되지 못합니다. 또 빡 빼고 나면 또 자르기 시작해요. 두 번째, 자연치유 방법은 털이 나 있는 조직 부위의 피를 맑게 하여 세포가 재생되면은 각질이 없어지고 저절로 털이 점점점 가늘고 부드러워지고 차츰차츰 눈에 보이지 않는 솜털로 바뀌게 됩니다. 따라서 저체온 부위의 혈류가 살아나 따스해지면은 보온을 위한 털의 기능이 필요가 없죠. 따라서 평소 손발을 따뜻하게 관리하고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면은 37일 즉 42일이 지나는 동안 세포가 피부가 유연해지고 보기 흉한 털도 가늘어지고 모공도 작아지고 점점 털이 사라지게 됩니다. 세 번째, 음식 습성이죠. 산소 많은 음식을 섭취해야 됩니다. 혈중 유리지방산이 많으면 털이 더 많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산소 많은 음식을 섭취하고 천천히 꼭꼭 씹어서 소식하면 장운동이 활발해서 혈류가 왕성해지죠. 특히 잘밤에 음식을 먹는 것을 피하고 폭식, 과식을 하지 않으면서 건강한 생각을 하는 것이 털을 제거하는 방법 중의 하나가 될 수도 있기도 합니다. 네 번째는 수성화강, 수성화가 아니고 화강입니다. 불기운. 자, 머리의 열기운을 손발로 내리고 차가운 손발의 물기운을 등을 통하여 머리를 올려주는 것을 수성화강이랍니다. 자, 이 그림 하면서 오른쪽 그림이 정상적인 혈류입니다. 그래서 손발이 따스하고 머리는 시원하죠. 이러면 털이 아무 곳에 날 수 없어요. 근데 왼쪽 그림 보세요. 자, 목에 혈류가 느리면 목에 털이 나고 사타구니 림프 혈류가 느리면 사타구니에 털이 나고 발가락 혈류가 느리면 발가락에 털이 나고 발의 혈류가 느리면 무릎부터 막 털이 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혈액순환이 안 되는 이런 부위에 털이 나기 시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수성화강, 이 방법 중에 가장 좋은 게 바로 비흡구배 호흡이에요. 코로 숨을 제대로 넣고 입으로 길게 하면 머리에 열의 뜨거운 불기운이 발 쪽으로 찌릿하면서 찌릿찌릿해지고 또 발 쪽에는 시원한 게 등을 타서 시원한 것이 머리로 올라가는 게 수성화강 호흡법, 즉 비흡 구배 호흡법인데
자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털을 제거하는 방법, 손따기 방법. 너무 여기저기 많기 때문에 오늘은 그 가장 대표적인 다리와 발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본 털을 제거하는 딸점은 발과 다리의 털을 서서히 없애는 딸점입니다. 자, 이때 가와 마, 새끼손가락 끝과 엄지손가락 끝에 솟구친다. 피가 솟구 분사가 일어나면 피가 잘 나오지 않을 때 최대한 많이 짜주고 나면은 짠 그 반대편 부위의 발이 발목이 팽팽 돌아가고 발이 아주 가볍고 발목 쪽에 뭔가 흐물흐물 피가 막 내려가는 느낌이 나요. 최대한 짜주는 게 좋습니다. 자, 따다 보면 이렇게 고름이나 피고름이 섞이고 죽은 백혈구, 농백혈, 염증이 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 요 나사 부분에 물이 나오면 3일차에 한 번 더 따서 수액이 나오지 않을 때까지 다스려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이러한 것을 일주일차 간격으로 3번 정도, 즉 3, 7일, 20일 정도 다스려주면 밝아짐도 편해지고 거칠어졌던 털이 이상하게 좀 부드러워져요. 가늘어져요. 그리고 한 3개월 정도 계속 다스리면 서서히 털이 사라지고 다시는 나지 않습니다. 잘 익혔다가 내 몸에 필요한 부위의 털을 좀 혈류를 돌려서 털 자체가 근원적으로 나지 않도록 치료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술이네요. 저 술술 넘어가서 술술술 또 넘어지기도 하죠. 술. 자, 구독 알림을 눌러주시면 다음 강의를 쉽게 들을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62번째 이야기는 음주와 건강. 술과 건강 이야기입니다. 술을 못 마시는 사람이 주위에 많이 있어요. 이거는 건강지수가 극도로 좋지 않은 사람이에요. 왜냐? 정상적인 술을 딱 마시면 위장에서 흡수해서 전신으로 쫙 번져야 되는데 술을 못 마시는 사람은 입에 넣었다. 그럼 입 안부터 식도 내려가기 전에 이미 알코올이 흡수되어서 뇌압을 높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뇌압을 높이니까 머리가 아프고 귀가 아프고 눈이 아프고 그래서 못 마시는 거예요. 그런데 혈류 손따기를 한 3번 정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술 다 마실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다음 강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이야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한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